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염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요, 협회에서 해줘야 하는 의견을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협회비를 이분들께 드리고 싶네요. 4개월째 되니 협회비 내라고 우편이 왔네요. 하는 것 없이 협회비는 꼬박꼬박 달라고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들한테 협회비를 주고 싶다는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네. 예. 좀 협회가 화물 기사님들 이익을 좀 대변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댓글 다셨겠죠. 협회가 협회만을 위한 협회가 되니까 이런 진짜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데 네. 진짜 협회 각성해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정확히 짚어주시네요. 사장님 같은 분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대표님은 이 분야에서 뭐 오래 일을 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화물만 한 게 아니고 화물, 개인 택시, 주선, 정비 공장까지 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많은 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좀 나누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예. 대표님, 저희들이 뭔가 또 용기를 내야 되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화물인들도 정말 단합해서 협회 다 물갈이해서 새로운 화물협회 만들어 진정 화물인들이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죠 뭐. 예. 너무 큰 틀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까운 데서부터 화물 하시는 분들끼리 뜻을 좀 모아야 돼요. 화물협회 직선제로 가자 해서 그 뜻을 모아가지고 한 분, 두 분이 해가지고 협회를 방문을 하셔야 돼요. 협회 방문을 하셔가지고 화물차 직선제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취지를 지금 협회장들한테 자꾸 인지를 시켜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직선제가 돼야 그 다음 또 화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이게 안 되니까 사실 우이독경이라고 속에 경 잃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칼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랬습니다.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 같은데요. 맞아요. 주방장 칼 다루는 게 아니고 진짜 주선사들 너무나 과하죠. 과한데 이걸 빨리 하루빨리 시정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 전에 국민청원 2건 올린 게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국회의원한테 직접 올리는 국회의원 소개 입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가 다 준비돼 가지고 저희가 공지를 하게 되면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대표님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시는 거네요. 예. 안 되면 다시 또 두들겨야죠. 예. 다음 댓글은요,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큰 차보다 1톤 차가 더 치열합니다. 그랬습니다. 1톤 차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1톤 차는 지금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가 주선사 오다를 받아갖고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콜바리죠. 콜바리를 하는데 너무나 심하게 장난질 치니까 좀 아무래도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큰 차가 조금 1톤 차보다는 쉽다고 해도 그래도 그 큰 차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 만만치 않을 텐데요. 큰 차 같은 경우는 큰 차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는데 큰 차 같은 경우는 일정량의 본인 오다가 없으면 더 힘든 거죠. 예. 당연히 그 큰 공간을 다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1톤 차보다도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그 분야에서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그게 괜찮겠지만 그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경기 상황이 모든 걸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네. 다음 댓글은요, 젊은 사람이 끈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은 선택의 폭이 넓은 거겠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할 게 없으니까 돈이 안 되더라도 붙잡고 있는 거고,
젊은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 찾는 것이 정답임 그랬습니다. 이거 화물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간혹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 같아요. 그죠? 예.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려갖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화물 쪽으로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많이 고충을 하시고 많이 자료를 찾아서 본인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오시는 거지 젊은 층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해서 저희가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지 다른 뜻에서 비유한 건 아니에요. 젊은 층은 빨리 포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포기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전 단계 조사를 잘 해가지고 선탑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또 오면은 실패율이 적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 댓글에 있는 것처럼 젊은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다른 길 찾는 것이 정답임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젊으니까 또 진출할 때도 많은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안타까운 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남들보다 좋은 콜을 먼저 잡고 많이 잡아 콜발이를 하면서 마치 자기 실력인 양 유튜브에 보여주니 그거 보고 뛰어들었다가 현실을 마주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가? 나랑 안 맞는가?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젊은 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 보고 뛰어들었다가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나서 포기하게 되는 그걸 댓글로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콜발이를 하게 되면 속칭 지직이라는 거죠. 남들보다 더 빨리 잡아가지고 이럴 수 있는 그 불법 프로그램인데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공동원 입장에서 똑같이 경쟁을 유도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지지기를 사용해가지고 남들보다 코를 먼저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그 중개사에서 이거 프로그램 불법으로 쓰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깝네요. 예. 젊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진입했다가 쉽게 포기하게 되면은 손해도 좀 많죠? 그렇죠. 일단 사게 되면은 6개월 동안 보유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탑 관계를 좀 많이 이용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하는 것도 방법이라 봐요. 네. 그리고 화물차 진입하시기 전에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콜발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 치고 지지기 안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반칙이죠. 공정한 동업자 입장에서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먼저 누가 잡아가지고 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불법적으로 땡겨서 잡는다는 거는 이게 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표님 같은 분 만나서 화물차 하기 전에 이렇게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담해서 본인 취향에 맞고 적성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지 남이 돈 많이 번다 해서 그걸 덮벅을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큰 거죠. 네. 다음 댓글은요. 선탑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선탑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탑은 누구나 지금 가능하세요. 가능한데 저희가 별도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베테랑 기사한테 1대1로 매치해서 이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선탑 수수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선탑 하실 때 점심시간이 걸리면 기사분 점심 한 끼만 사주시면 돼요. 선탑 비용은 부담 갖지 마시고 설령 선탑을 하셔가지고 차는 다른 데 가서 사셔도 돼요. 저희보다 싸고 저렴하고 본인 차종에 맞는 곳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셔서 가서 하셔도 되는데 선탑 끝난데 제발 수신 거부는 하지 마세요. 예. 수신 거부는 왜 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차 사라고 할까봐 수신 거부를 거는데 제가 절대적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오면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지, 저희한테 다 의뢰하고 무슨 차종 구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차종을 다 구해가고 전화하면은 수신 거부가 다 걸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요. 저희한테 구태 안 해도 되는데 구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예. 선탑하고자 할 때 대표님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 유튜브 창에 들어와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제 전화번호가 뜨거든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본인은 무슨 차종을 원하는데, 차종 해가지고 날짜 보내주시면 그 날짜에 맞게 저희가 그 차종에 맞게 선탑을 해드려요. 예. 다음 댓글은요. 완전 초보입니다. 선탑이 무엇입니까?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자주 올라오는 댓글인데 그래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탑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기존의 베테랑 기사 옆에 타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는 걸 선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예. 네. 대표님, 다음 댓글은요. 난 용달에 한 표, 술 먹은 사람들 스트레스 장난 아님. 내가 화물 택시 다 해봤는데 화물이 훨씬 나음 그랬습니다.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서로가 일하는 방법의 차이인 거죠. 네. 택시 잘하시는 분은 택시가 맞는 거고, 화물이 맞는 분은 화물이 맞는 거고, 이건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본인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 싫으면 화물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음 댓글은요. 칼질도 문제지만 운송료 지급을 화물 도착하고 48시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알선 면허 취소한다고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주선사 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주선사에서 오다를 내려가지고 우리 차주분님들이 오다를 받아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뭐 며칠 날 준다 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선사에서도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예치를 시켜놓고 본인들이 보낸 일거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결제까지 100%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주선사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대금 문제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가장 나쁜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일 보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기사들한테 떠넘기고 그 돈 안 주는 그 화주들도 문제지만은 일을 보낸 주선사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예. 다음 댓글은요. 우리는 2025년을 사는데 화물업계는 아직 1990년대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만큼 화물업계가 지금 뒤처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요, 낙후돼서 화물은 발전성이 없고 주선사 횡포에 계속 기사들은 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뜯어 고쳐야 돼요. 입법을 해서 주선사법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영업 제대로 못하는 주선사 퇴출이 답입니다. 주선사 인원 직원 대비 영업을 못하니 칼질이 더 심합니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영세업체 때문에 칼질이 더 심하다. 그런 취지로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 나름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너무나 기사들에게 과하게 칼질하고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선사 난립도 막아야 되고 기존 주선사들 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주선사들이 공탁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보내고 돈 못 받는 것은 공탁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예치를 시키도록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사다리차는 지역별 협회에서 제공하는 물량, 시간별 작업 단가표가 있습니다. 사용자 차주 단가표 기준을 준수합니다. 사다리차, 스카이차도 콜센터로 오더를 잡을 경우 작업별 알선 수수료율도 정해져 있어 분란이 없습니다. 대체 화물만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차량별 최저 거리 운임, 시간별 대기비, 작업비, 회차비, 차종별 알선 수수료율 정해 놓으면 되는 걸 일부러 안 하는 걸로 보일 지경입니다. 그랬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 맞죠, 뭐? 맞죠. 옆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누가 이걸 취합을 해서 해주겠냐고요. 그래서 빨리 직선제로 가야 돼요. 화물 하시는 분이 그 협회 회장이 돼야만이 모든 그 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이 되는 거지 현 협회 상태로는 지금 전혀 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다리차는 사용자 차주 단가표 기준을 준수한다 그러네요. 이건 뭐 그것도 되는데 우리 화물도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사다리 같은 경우는 층수, 시간 뭐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본인들 나름대로 단가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데 화물은 그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까워요. 화물은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또 그걸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막 그런 게 다 이게 한목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도 사다리차 이런 거는 잘 돼 있네요.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일반 화물차에 비해서 대수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
계통에 이러시는 분들이 서로 조율만 잘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봐요.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화물협회 매달 5,000원 받아서 뭐 하는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화물협회비가 5,000원인가요?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10,000원 받는 데 있고 15,000원 받는 데 있고 요즘은 취업 신고라고 해가지고 5,000원 받는 데 있고 7,000원 받는 데 있는데 이건 다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네. 이거 제도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협회비는 받으려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잘 만들어요. 네. 협회비 받는 거는 잘 받는데 기사들을 위한 것은 만들지 않으니까 문제죠. 네. 예. 협회가 기사분들의 이익을 잘 대변하면 협회비 10만 원씩 내라 그래도 잘 낼 거예요. 그러면요, 기사들 생각해서 기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공을 하면은 10만 원이 아깝겠냐고요. 네. 그 전혀 10,000원어치도 일을 협회 기사분들한테 베푸질 못하는데 그 받는 거 그 몇천 원도 아까운 거죠. 네, 맞습니다. 협회가 화물 기사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직선제로 바뀌어가지고 화물을 하시는 의견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게끔 협회가 빨리 탈바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 댓글을 저희들이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댓글이 만약에 사라지면 방송을 만들 분량이 줄어듭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댓글 소통 시간, 이 시간 그 영상에 댓글을 많이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좀 많이 알리고 그것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자, 화물차 댓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